요거 저희가 표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관계도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크게는 그 정광훈 씨부터 보시면 정광훈 그리고 645B들 그 대한민국 수 예비역 장성단이라고 하는 대소장이 특히 굉장히 수상하죠. 그리고 대한민국 국가 원로회라는 단체가 있고 황교안 씨가 있죠. 네, 크게 이렇게 잡아봤는데 여기서 보면은 정광훈 씨는 645B들이랑 거의 내란 예비 음모가 아닌가 싶은 그런 모임을 가졌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정광훈 씨는 대한민국 국가 원로회랑 네, 굉장히 수년 전부터 연대를 계속 해왔어요. 이 대한민국 국가 원로회에서 정광훈 씨의 그 국민혁명당을 창당을 환영한다고 하면서 그 정광훈 씨의 그 순국결사단에 많은 사람들이 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추천 뭐 이런 걸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서로 할 정도로 그리고 대한민국 국가 원로회와 황교안 대표는 이 사이에는 김태조라고 하는 네, 사람이 있었죠. 황교안 씨의 캠프 특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국가 원로회 대외협력국장이기도 했고요. 이 사람이 이제 네, 국민의힘에서도 직함을 가지고 있었고 네, 근데 황교안 대표 옆에는 또 캠프 쪽에 박지원 변호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네, 이 육사 출신 장지영과도 함께 연대하는 사람이고 김용현에게 네, 본인의 자료가 갔다. 부정선거 예, 자료가 갔다라고 그리고 굉장히 친분을 또 자랑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장지현 씨 역시 내 자료가 많은 육사 선배들을 통해서 네, 김용현에게 갔다라고 했었고 장지현 씨가 이제 부정선거 이제 집중적으로 고발하는 역할을 많이 했고 또 네, 그 전산 전문가죠. 선관위 직원들을 고소고발한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리고 이런 어떤 육사들 중에서도 물론 뭐 이정민 전 차관이라든지 국방부 차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정광훈 씨가 장지현 씨와 유독 또 연대를 같이 했었던 게 드러나고요. 그리고 장지현 씨가 김근태 대수장 상임 대표의 요청을 받아서 본인이 육사 출신들과 그때 ROTC도 한 명이 있었다고 했는데 한 7명 정도가 모이는 모임, 대수장 모임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설명을 했다. 그때 노상원이 함께 있었다. 네, 라고 얘기했었고 노상원은 또 김용현과 미팅을 가졌었죠. 계속 만남을 가졌고 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광훈 씨는 또 서부지법 폭동 네, 배우로 지금 지목이 되고 있잖아요. 윤영보 씨라든지 이영석 전도사 네. 윤영보 씨 같은 경우는 특임 전도사이고 순국결사대 드론 눕기조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이영석 씨는 명도 집행 과정에서 그 폭력 행사 때문에 네, 실제로 실형 1년 2개월의 실형을 받아서 네, 형을 살았고요. 이 조직도 지금 그렸던 이 흐름도가 사실은 검찰 수사에서 주요하게 파고 들어가 있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지금 그리고 검찰의 공소장에 보면 윤석열이 왜 이렇게 부정선거에 꽂혔는지 부분들에 대한 전혀 설명이 없어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결국 윤영보와 이형석은 구속이 됐고요.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이 사람들의 어떤 얘기들을 가장 적극적으로 실어주는 데가 스카이데일리였는데 스카이데일리 굉장히 수상하잖아요. 최근에 이제 그 워치독에서도 보도를 했던데 스카이데일리 필진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굉장히 좀 수상한 사람들이 또 많이 들어가 있었고요. 제가 경향신문 때 그 추적했었던 그 KTL 댓글 부대 거기에 PM이라고 그러죠. 프로젝트 매니저. 그 사람도 여기 스카이데일리의 필진에 참여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조직도에서 하나가 더 들어가게 생긴 겁니다. 이제 정광훈 씨가 자기가 직접 네, 시민사회 수석을 통해서 윤석열에게 부정선거 관련한 USB를 전달했다라고 발언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보면 그러니까 저 조직도만 보면 정광훈이 윤석열한테 그 부정선거 관련된 제보 또 영상을 줬다는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죠. 이상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상하지 않고 굉장히 계엄을 할 수밖에 없도록 압박한 세력으로 딱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검찰에서 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거 지금 통째로 지금 검찰 공소장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네. 자유일보에서도 본인들이 기사를 썼더라고요. 정광훈 씨의 발언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부정선거를 밝혀내겠다는 딱 한 가지였다. 부정선거 의혹 관련 증거들을 정리한 USB를 대통령실 참모에게 전달해 윤 대통령이 볼 수 있도록 했다. 그걸 정광훈이 저렇게 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At this time,
계엄령을 선포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There's just one reason President Yoon Suk-yeol declared the martial law. 부정선거를 밝혀내겠다 하는 뜻에서 계엄령을 선포하셨습니다. So it's because he wanted to expose the rigged election. That is why he declared it. 그러면 과연 부정선거가 있었느냐? Then was there truly a rigged election? 이것을 증명하기 위한 제일 확실한 증거는 The most concrete evidence to this 자유통일당에 대해서 완전히 사기 선거를 했다는 것입니다. this was revealed by Free Unification Party. 그래서 저는 USB를 만들어서 So I have made a USB file, 사회수석을 통하여 and through the president's social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했습니다. policy secretary, I sent this to President Yoon Suk-yeol. 이것을 보고도 And even looking at this, 부정선거를 인정하지 아니하시면 if you do not acknowledge that there was rigged election, 우리는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that we can no longer support President Yoon Suk-yeol. 그래서 우리가 한 주일 동안 토요 집회를 안 해버렸습니다. And that is what I said. And after that, I stopped our rally for a week.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긴장시키기 위하여. Why? Because I wanted to make President Yoon Suk-yeol nervous. 왜냐하면은 지금 여의도에 있는 192석 야당들이 Because right now the opposition party, 192 of them, 그 중에 절반은 부정선거로 가짜입니다. 가짜. half of these opposition party members were falsely elected. 여러분도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Do you also agree to this?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Let's say long live Korea with our hands up. 가짜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시키고 So these fake lawmakers are trying to impeach the president. 가짜 국회의원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서울 구치소에 가둬버리고 And these fake lawmakers arrested the 이것은 president. 절대로 우리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We can never forgive them for this. 동의하십니까? You agree to this?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And that is why President Yoon Suk-yeol, 우리가 사회수석을 통하여 전달한 바로 USB를 보고 looking at the USB that I sent through the social policy secretary, 계엄령 외에는 he thought to himself, 이 부정선거를 밝혀낼 수 없다. my only option now is to 이렇게 declare the martial law, 판단하여 계엄령을 선포한 or 것입니다. else I cannot expose this electoral fraud. That is why he declared this. 그러나 우리가 전달한 이 USB가 However, this USB that we sent to him 헌법재판소에서 within the constitutional court, 그것을 다시 틀기로 신청을 했는데 we applied so that they could turn it on in the constitutional court. 그 중에 절반 좌파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However, half of these leftist judges in the constitutional court, 부정선거에 대해서 틀기를 거부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얘기긴 했어요. 왜냐하면 그 부정선거 관련된 증거를 출처가 정광훈이라는 걸 자백을 해버렸네요. 그러니까 요 연설하기 직전에 한 4분 정도 되는 그 나름대로 이제 각종 그 투표소에서 뭐 자기들이 부정선거에 증거라면서 영상을 편집한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USB에 담아가지고 시민사회 수석실 통해서 대통령한테 전달했다. 이런 주장을 한 거죠. 그리고 윤석열이 그 영상을 보고 난 뒤에 아 이거는 계엄령을 통해서 진상을 규명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판단을 하고 계엄을 선포한 것이다. 그래서 본인이 책임감을 많이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윤석열과 그 자신은 이제 계엄 관한한 이제 한 몸이다, 한 배를 탔다. 소년보 얘네들 니들이 계엄에 관련해서 부정선거 그 관련해서 한 게 뭐 있냐.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자기가 계엄의 어떤 배우인 것처럼 저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떠들고 있는 거죠. 네. 그 주식회사 그 윤석열의 대표 상품은 부정선거, 부정선거인데 그 지분은 다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거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내란이 싶은 성공했다면은 저런 걸 자랑할 만한지 모르지만. 내란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저런 얘기 꺼낸다는 것은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확실히 권지현 기자 앞에 조직도에 대한 설명들을 들어보시면서 이 얘기를 하면 그냥 정광훈이 그냥 허튼 소리 한 것 같지는 않죠. 그러니까요. 뭔가 실체가 있어요. 시민사회 수석실을 통해서 전달했다는데 검찰이 이걸 조사하란 말이에요. 이걸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몰릴 대로 몰려있는 상황에서 명태균, 김건희, 한동훈 몰릴 대로 몰려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정광훈 세력이 계속 이걸로 압박하고 그리고
자기를 이제 지지 처리하겠다고 하는 상황이고 이제 자기 편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생각 딱 들어보니까 그럼 나 이걸로라도 뭔가를 해볼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한 거다. 네. 이렇게 딱 뭔가 맞춰지지 않습니까? 네. 정광훈 지금 얘기하는 걸 봐서는 조기 대선에 대해서 그 굉장히 지금 견제를 많이 하잖아요. 헌재에서 탄핵이 결정이 되더라도 그 소년부 집회는 탄핵 결정됐어라고 하면 이제 다음 대선 준비해야지. 이렇게 갈 것 같고 거기는 투트랙으로 뭔가를 사실 속내는 준비해놓고 있을 거라고 네. 봐요. 근데 정광훈 입장에서는 정광훈은 사실 그 개신교 내에서도 정광훈을 진짜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너무 좀 저질이고 저급하다고 이렇게 취급해버리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뭐 윤석열이 진짜 멘토 삼고 있는 거는 김장환 같은 사람들인데 김장환 같은 사람들이 솔직히 정광훈을 취급해주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자기는 항상 그런 게 좀 서럽다고 느꼈을 거고 정치인들도 자기한테 와서 고개를 숙이지만 또 좀 불리해지면 확 선 긋고 네 그런 존재인 게 되게 자기는 속상했을 텐데 나름대로 본인 입장에서는 비교를 해보자면 어쨌든 소년부는 지금 홍준표 유력 주자인 홍준표가 이제 소년부 집회에 지금 숟가락을 얹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소년부 집회는 일단 윤석열 탄핵을 기각시키게 탄핵 반대한다라고 하는 목소리를 내지만 헌재에서 탄핵이 그 인용이 되는 순간 파면이 확정되는 순간 이후에 그 계획도 지금 염두에 두면서 준비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 근데 정광훈 씨 입장에서는 자기를 그렇게 주류의 목소리처럼 내줄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사실 윤석열 정권 아니면 안 된다고 볼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네. 오늘 이제 그 정광훈 쪽에 극우 유튜버 스피커하고 통화를 했는데 거기는 일단 헌재에서 그 파면 탄핵이 이제 그 인용된 이후에 계획이 없어요. 그거는 생각할 수도 없고 굳이 내가 계속해서 아니 그래도 어쨌든 만약에 탄핵이 헌재에서 받아들여지게 되면 어떻게 할 건지 그분들은 생각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되면 생각해봐라. 대선 선거를 해가지고 이길 수 있겠냐. 이길 수 있겠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할 게 없군요. 이길 수 있겠냐. 할 게 없으니까 생각. 근데 물론 이제 이길 수 있겠냐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그 이재명 그 대표가 저쪽에서 나오면 우리가 이재명을 꺾을 수 있는 현실적인 주자들이 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 뭐냐면 명분이 있잖아요. 여기는 부정선거. 아니 우리가 그렇게 부정선거 때문에 그동안에 다 선거에서 졌다고 얘기해놓고 이번 대선에서는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한다면 그건 말이 되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부정선거 전환길이도 부정선거를 얘기하면 아니 다음 대선이고 뭐고 없는 거지. 이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통해서 제대로 공명선거를 할 수 있는 풍토가 마련이 돼야지 헌재에서 기각했다고 이번에는 우리 대선에서 한번 제도에서 이겨볼 거야. 그게 말이 안 된다. 논리적으로 또 그 주장도 또 설득력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헌재 결정 이후에 플랜이 없어요. 지금 정광훈 쪽에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네. 다음 대선 생각하는 국힘 주자들은 정광훈 쪽에 가서 얘기할 게 별로 없을 수도 있겠네요. 네. 네.